요즘에 아파트가 대출 규제니 세금 규제니 뭐다 하고 머리가 아프잖아요. 똘똘한 한 채가 있다면 이제는 지식산업센터나 상업용으로 눈을 좀 돌려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가 어디냐? 수원 영통과 광교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곳이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파리바게트다,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가 보통 입점하는 기준이 주변에 배우 수요가 4,000명 정도 있으면은 입점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볼 때 이 한 평당 보통 3명 정도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제가 여기 연면적이 6, 7만 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엄청 많은 거지, 수요가. 안녕하세요, 경매 트레이더 전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지식산업센터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혹은 기사 본 적 있으신가요? 지식산업센터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공실률도 늘어났다, 미분양이 늘어났다 라는 또 얘기나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흥덕 IT밸리라는 지식산업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봐봐요, 뒤에 엄청 커요. 와, 진짜 크다. 여기가 40층 규모거든요. 서울에서도 40층 규모가 잘 없어요. 연면적만 무려 6만 6천 평, 거의 7만 평 가까이 됩니다. 이게 엄청 큰 규모예요. 보통의 요즘 짓는 지식산업센터들은 한 2만 평, 3만 평 정도 짓거든요. 거의 한 3배.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유가 또 있겠죠. 저는 대중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투자들을 많이 하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걸 통해서 어제 잔금을 받았어요. 1개월 만에 매도를 해서 어제 한 6천만 원 정도 차익을 남기고 잔금을 받았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전문 투자자로서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아파트가 대출 규제니 세금 규제니 뭐다 하고 머리가 아프잖아요. 똘똘한 한 채가 있다면 이제는 지식산업센터나 상업용으로 눈을 좀 돌려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바닥을 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뒤에서 배울 이 공매라는 걸 통해서 바닥보다 더 싸게 사요. 지하에서 삽니다. 손해볼 일이 거의 없어요. 특히나 손해볼 것 같으면 임대를 맞추면 이자보다 월세가 더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아무거나 투자하면 안 되고요. 이런 기흥구, 흥덕 IT밸리처럼 수요가 튼튼한 데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 수원 영통과 광교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간에 딱 끼어 있어요. 그런데 이곳이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본사와 SDI가 큰 규모로 들어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협력하는 업체들의 수요도 많고 관련된 업종의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여기에 버스 정류장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삼성전자 입구입니다. 삼성전자 본사와 도로 하나만 두고 있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메리트이고 오늘 따끈따끈한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고 어떻게 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석해야 되고 접근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돈 벌러 가보실까요? 고! 와, 여기 나오니까 확실히 달라요. 여기가 컴플렉스 동인데 보면은 스타벅스도 오른쪽에 있고요. 부동산, 병원, 미용실도 있고 그래도 프랜차이즈 커피가 3개나 붙어있네요. 보시면은 이제 요 앞쪽이 콤플렉스 동이고 우리가 아까 밑에서 봤던 뒤에가 타워동이라고 해서 보통 여기에 있는 부동산 분들은 A동, B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요 상가 포함해서 위에까지 쭉 연결이 돼요. 위에는 보통 사무실로 쓰고요. 13, 14층 꼭대기층 2개는 기숙사. 제가 와서 보니까 확실히 이 A동이랑 B동이 사무실 크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B동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콤플렉스 동이고 일로 쭉 가면 타워동인가 보다. 확실히 엄청 넓긴 넓다. 생각보다 그 상가의 개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상가의 개수가 많으면은 당연히 공실이 나잖아요. 경쟁이 심해지면서 매출 나눠먹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그래도 7만 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평에 3명 정도가 상주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상주하거든요. 이런 데도 사무실이 있는 거 보니까 좋네요. 그냥 일반적인 사무실이네. 칸들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네요. 타워동은 아직 우리가 가보진 못했지만 제가 온라인으로 봤을 때는 이 크게 쪼개져 있었거든요. 그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작다. 호실 하나하나가. 그래서 업체들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겠구나. 네, 좋네요. 이런 게 이제 요즘에 나오는 일반적인 호실의 모습이에요. 가산이나 성수나 이런 데 가면은 요즘에 지어진 것들은 다 요 정도 칸수예요. 한 20평? 인원이 많아야 한 3명, 4명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업체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겠죠.
지금 타오동에 나온 공매 물건이 더 유리한 물건인 건가요? 나온 게 전용 면적이 68평이거든요. 그럼 이게 요 세 개가 붙어야 한 칸인 거예요. 우리 공매 물건이. 그러면 이런 데들은 오히려 이 대형 평수들이 좀 귀하거든요. 이미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걸 합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운정 같은 경우에도 거긴 대형 평수가 없거든요. 비슷해요, 여기랑. 한 칸에 한 20평 정도 돼요. 똑같아. 큰 거 두 칸이 합쳐져 있는 걸 받았었는데 바로 팔렸어요. 넘어가 보시죠, 타워동으로. 요즘에는 지식산업센터를 경매, MPL, 공매 이렇게 연결해서 많이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은 공매로 나와 있고 층이 일단 14층이고 그 14층에서 우리가 저쪽을 바라보면은 광교 호수공원 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그게 하나의 메리트인 거예요. 우리가 이번 그 공매 물건에 나오는 물건이 코너 호수라고 해서 창이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 지식산업센터 투자할 때 또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아파트 베란다 확장하듯이 이 지식산업센터도 베란다 확장을 해요. 그래서 창이 3개인 만큼 확장 면적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면적은 한 68평, 65평 정도 되지만 제 생각에는 최소 10평 정도는 더 확장을 했을 거예요. 다른 호실보다 훨씬 더 넓은, 쾌적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건물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웨딩홀 같은 게 들어와 있거든요. 이 웨딩홀이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주차가 좋아야 되고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IC도 가깝고 주변에 동탄 인덕원선도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버스도 강남이랑 서울이랑 직접 이제 연결되는 광역버스들도 잘 되어 있어서 교통 인프라도 좋게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또 38층인가 36층부터 강북 삼성병원도 있어가지고 건강검진센터도 있다 보니까 이런 편의시설들이 두루두루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수요가 있으면 저런 은행들도 직접 지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은행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네요. 파리바게트 있다,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가 보통 입점하는 기준이 주변에 배우 수요가 4,000명 정도 있으면 입점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볼 때 이 한 평당 보통 3명 정도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제가 여기 연면적이 6, 7만 평이라 그랬잖아요. 엄청 많은 거지, 수요가. 지식산업센터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입주 현황판이에요. 입주 현황판. 이 정도 빼고 큰 거는 사실 공실이 없을 거거든요. 자연 공실 말고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한 회사에서 이 엄청 여러 개 호실을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규모가 좀 있는 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반도체 업종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반도체, 아니면 전자, 테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싸게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이게 아마 일반 경매로 나왔거나 아니면 예전처럼 지식산업센터에 장이 좋았으면은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장이 그래도 사람들이 잘 안 보고 공매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받을 수 있거든요. 공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봐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물건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되거든요. 아파트형 공장은 안산이나 이런 데 이제 좀 더 빠지는 위치에 진짜 제조하는 공장들, 그런 데들은 차량이 올라가는 게 편해야 되고 주차하는 게 편해야 되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런 사무실형의 지식산업센터들은 말 그대로 진짜 사무실처럼 이해를 하면 돼요. 사무실이에요. 저희가 보는 게 한 5평, 68평 정도 나오거든요, 전용 면적이. 월세가 한 300 정도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월세도 높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평당 한 5만 원 정도 받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무실의 수요가 얼마나 많냐, 기업의 수요가 얼마나 많냐가 되게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저는 왔을 때 커피숍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도 보거든요. 근데 굉장히 밝았어. 그런 거랑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걸로 봐서는 수요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이제 물건지 상태 보고 또 이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엘리베이터가 저층부랑 고층부가 있는데 8개가 있거든요. 근데 비상용 2개, 일반용 8개, 화물용 하나 하면은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많은 편인데 확실히 이게 면적이 크니까 사람이 진짜 많긴 많다. 항상 저는 층에 오면은 요런 거 보거든요. 어떤 기업들이 어디 쓰고 있는지가 나오고 이걸 통해서 층별의 조금 더 세부적인 공실 현황을 볼 수 있어요. 요게 지금 우리 호실이고 얘네가 아마 다 쓰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아니면 공실일 거예요. 비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우리 호실이에요. 굉장히 크죠? 딴 거 비해서. 그래서 3면이 뚫려 있다고 하신 게 여기. 그럼 다 뷰가 나오는 거예요? 뷰가 나오고 다 확장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훨씬 넓겠죠. 그게 제일 메리트가 있어요. 장점이에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공매 나온 호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왜 들어오시는 거예요? 견적을 좀 보고 있어요. 아, 입주하시는 게 아니고? 네.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요. 내가 15년 됐어, 입주. 어, 거기가 위치가 제일 좋아, 거기. 여기가요?
한번 내가 구경시켜줄게. 거기가 네. 여기보다 입지가 더 좋지. 거긴 저쪽은 내가 여기 6억에 봤더니 걔들은 한 7억 더 했을 거야 아마. 확장하셨구나. 와, 홈스가 보이는구나, 진짜. 호수가 가면 멋있어 아주.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지금 저희가 한층 아래층에 내려와 있는데 혹시 다른 층들은 어떻게 또 인테리어해서 쓰고 있는지 보려고 나와 있고, 여기가 13년식 치고는 그래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가 이제 우리 호수 똑같은 아래층이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개방감이네요. 와, 안에가 넓네요. 안에 엄청 넓어. 여긴 다 확장한 거예요. 여기는 또 공실이 없네. 이제 테라스가 있어서 이 주변 환경 어떤지를 한번 좀 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 호실 뷰가 똑같이 나올 거거든요. 2개 층 위에가 이제 공매 나온 호실이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니까 광교 호수뷰가 나오겠네요. 3면이 막히는 데가 없네요. 그죠? 이쪽 면이랑 저쪽 면 3면이 다 뚫려 있죠. 호수뷰가 제일 잘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물건은 14층에 나와 있는 물건이었고 전용 면적은 68평이에요. 감정가가 12억 6천에 나와 있는데 현재 떨어져가지고 11억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최대 얼마까지 떨어지는 줄 알아요? 1억 2,600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공매라는 게 경매랑 다른 점은 한 달에 한 번 경매는 떨어지는데 공매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10%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도 이제 내가 가치를 판단할 줄 안다면 공매로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전 앞에서도 말했지만 남들과 반대로 가는 방향의 투자를 선호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지식산업센터가 그랬던 것 같고 그 전 타이밍에는 빌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빌라 좋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빌라 좋아가지고 재개발이 또 핫해지니까 빌라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부터 계속 좋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시장에 거래량이라는 수요가 존재하고 그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만 싸게 사면은 절대 손해보지 않고 수익을 잘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빌라로도 돈을 벌 수 있고 이 지식산업센터로도 돈을 벌고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이 시장의 흐름을 잘 읽고 그 반대로 가는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투자를 할 때 이 시장에서도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공매로 더 저렴하게 산다면 충분한 안전마진을 가지고 수익 구간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초보 때 많이 실패해서 떠나요. 근데 그렇게 실패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결국은 가격입니다. 시장의 높고 낮음을 모르잖아요. 왜냐면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그럴 때에는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빨리 털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고점에 사면은 못 빠져나와요. 그 흐름 안에서 반대로 가는 선택, 그런 선택들을 해야 진짜 돈을 버는 거구나 라는 걸 1차적으로 알았고요. 이 경매나 공매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입찰을 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입찰을 하면서 시도를 하면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경매나 공매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10번, 50번, 100번 했을 때 무조건 한 번은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확률을 높이는 전략들을 알려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부동산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는 싸게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부동산 쪽에서는 경매나 공매를 모르면 이제 바보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경매나 공매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저를 구독하고 제 채널만 봐야 돼요. 그래야 알고리즘이 맞춰지지. 하나 또 꿀팁을 풀면은 이 상승장의 시장에서는 정부가 팔려고 내놨던 그런 아파트 물건들이 감정 가격이 그 사이에 또 올랐을 수 있어요. 감정 가격이 만약에 5억으로 평가를 해서 내놨는데 한 3개월, 6개월 이후에 이 물건을 매각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시세가 1, 2억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을 여러분 찾으시면 또 돈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동산 시장은 패턴이 존재해요. 지식산업센터가 안 좋았을 때도 있고 좋았을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반등을 또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한테 소개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 물건을 제가 입찰을 또 해보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가지고 같이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또 저한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 하단에 이제 공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이 공매에 대한 또 무료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료 특강을 또 기다려 주시면 좋은 또 무료 강의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